여러분, 평온했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날아든 뉴스 속보 하나가 대한민국 IT 생태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화면 속 주식 차트에는 10%원 하락 곡선이 그려지고 있었죠. 네이버 주가가 4.62% 급락하고 NC소프트 역시 1.41%나 빠지며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두 IT 거인이 국가대표 AI 평가에서 탈락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믿고 있었습니다. 네이버라면, NC소프트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AI 기술의 정점에 서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정부가 공인한 대한민국 AI 국가대표 명단에 이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100점 만점에 90.2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한 LG AI 연구원과 SK텔레콤, 그리고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저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대한 기술적 구멍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비극의 실체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악당은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닙니다. 바로 독자성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 있던 외산 모델에 대한 의존증, 그리고 기술 주권을 포기했던 안일함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어떤 기업이 진짜 혁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의 것을 빌려와 겉모습만 꾸미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가 가짜 혁신에 속아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서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시간을 들여 검색하고 공부해야 할 그 방대한 데이터를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왜 시장이 이토록 차갑게 반응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왜 중국 알리바바의 설계도를 빌려 썼다는 논란에 휘말렸는지 그 결정적인 패착을 분석할 거예요.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프롬 스크래치, 즉 바닥에서부터 스스로 학습시켜야 한다는 원칙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더불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LG와 스타트업의 저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정보의 약자가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길을 안내하는 정직한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대한민국 AI 산업의 민낯을 드러내는 긴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네이버의 주가가 하루 만에 4.62%나 곤두박질 치고 NC소프트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는 건 단순히 투자자들이 실망했다는 뜻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이 두 기업에게 기술적 파산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우리가 왜 이 숫자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소버린 AI, 즉 AI 주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를 앞세워 대한민국 AI의 자존심이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말을 믿고 네이버가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글로벌 공룡들에 맞서 우리만의 생태계를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며 돈을 투입했죠. 그런데 정부의 첫 번째 공식 평가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은 그 믿음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어 버린 거예요. 국가대표 AI로 선정된다는 건 단순한 명예가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수조 원 단위의 공공사업과 국방, 외교 분야의 AI 전환 사업에서 우선권을 갖는다는 보증수표와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탈락했다는 건 미래의 거대한 먹거리를 놓쳤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이들의 기술력이 정말 독자적인 것이 맞느냐는 의구심을 증명해버린 셈이 된 거죠. 결국 차트에 그려진 10%원 하락 곡선은 가짜 혁신에 속았다는 시장의 분노가 담긴 비명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처참한 성적표를 받은 걸까요? 기술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실제 성능 점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독자성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죠. 네이버가 이번 평가에 제출한 모델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모듈이 사실은 중국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모델인 QN에서 가져온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의 뇌라고 불리는 가중치라는 거예요.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판단하는 경험치를 쌓게 되는데, 이걸 숫자로 나타낸 게 바로 가중치입니다. 네이버는 알리바바의 QM 모델이 이미 학습을 끝내고 완성해 놓은 이 가중치를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수능 시험을 보러 가면서 남이 다 풀어놓은 정답지를 슬쩍 베껴서 내놓고는 내가 공부해서 낸 성적이라고 주장한 셈이에요. 정부는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오픈소스를 쓰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AI라면 적어도 그 밑바닥 설계도부터 학습 결과물인 가중치까지 모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거죠.
만약 중국산 모델의 지능을 그대로 빌려 쓴 AI가 우리나라의 국방이나 외교 시스템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중국 측에서 라이선스 문제를 제기하거나 백도어를 통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네이버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편법을 선택했다가 독자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이번 평가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프롬 스크래치라는 용어입니다. 영어 관용구인 이 말은 원래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이 출발선인 스크래치 위에 서서 아무런 도움 없이 달리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AI 세계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똑똑하게 학습시켜 놓은 지능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 즉 가중치를 완전히 초기화한 상태에서 오직 우리만의 데이터와 연산 능력으로 학습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왜 정부는 이토록 힘든 길을 고집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진짜 국가대표라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엔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의 모델을 조금 고쳐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 나라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라이선스가 끊기거나 혹은 그 모델 안에 심겨 있는 미세한 편향성이 우리 국익을 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네이버의 결정적인 패착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네이버는 AI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비전 인코더라는 모듈에 중국 알리바바의 QN2.5 모델 가중치를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네이버 측은 글로벌 기술 생태계와의 호환성과 효율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정부의 시각은 냉정했습니다. 남이 이미 다 풀어놓은 정답지를 가져와서 이름만 바꿔낸 것을 어떻게 국가대표 기술이라고 인정해주겠느냐는 것이죠. 결국 프롬 스크래치라는 원칙은 단순한 기술적 기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적 자존심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셈입니다. 반면 이번 평가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 점수 90.2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1위에 오른 LG AI 연구원입니다. LG의 KX4는 벤치마크 평가와 전문가 평가,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직접 써보는 사용자 평가까지 전 부문에서 압도적인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LG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요령 피우지 않는 전공법이었습니다. LG는 지난 5년 동안 구광모 회장의 강력한 지원 아래 묵묵히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바닥부터 쌓아 올렸거든요. 이들은 논문이나 특허 같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수조 원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전 세계 어떤 모델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독자적인 지능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사용자 평가에서 25점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49명이 직접 써봤을 때 LG의 AI만큼 정확하고 비용 효율적인 모델이 없었다는 뜻이죠. 남의 것을 빌려와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기업들과 달리 LG는 자신들이 직접 설계하고 학습시켰기에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즉각적으로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90.2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땀방울로 읽어낸 진짜 기술력의 증명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서 업계 사람들이 가장 경악했던 지점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쟁쟁한 대기업들을 제치고 당당히 합격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존재였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대 자본도 해내지 못한 일을 어떻게 이 작은 기업이 해낼 수 있었을까요? 업스테이지의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독한 실용주의였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들의 주력 모델인 솔라를 중심으로 한국어 이해력과 전문 분야 활용성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실제로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백비 모델은 글로벌 벤치마크 점수에서 만점에 가까운 기록을 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신 모델인 딥시크 R1과 비교했을 때 한국어 능력은 110%, 영어 능력은 103% 수준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정부의 까다로운 프롬 스크래치 원칙을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업스테이지는 남의 모델을 빌려 쓰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약 20조 토큰 규모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닥부터 직접 학습시켰거든요. 한국어 문법과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적 뉘앙스를 AI의 뇌에 직접 새겨 넣은 겁니다. 덕분에 단순한 번역기가 아니라 진짜 한국인처럼 사고하는 독자적인 AI를 탄생시켰고, 시장은 이들의 진정성에 열광했습니다. 이제 업스테이지는 정부로부터 대규모 연산 자원과 데이터 지원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KAI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정부는 그토록 독자성에 집착하며 네이버 같은 대기업까지 탈락시켰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소버린 AI, 즉 AI 주권에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업무를 도와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국방, 외교,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두뇌가 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나라의 국방 시스템이나 외교 기밀을 다루는 AI가 중국이나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시나 외교 분쟁 상황에서 상대국이 라이선스를 중단해버리거나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백도어를 통해 국가 기밀을 빼가더라도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뇌를 빌려 쓰는 국가는 결국 기술적 종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가 이번에 통제권 확보를 필수 요소로 판단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수정할 수 있는 우리만의 엔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평가에서 또 하나의 충격은 바로 NC소프트의 탈락이었습니다. 리니지라는 거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대한민국 게임 업계의 공룡이 도대체 왜 AI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고배를 마셨을까요? 사실 NC소프트는 오래전부터 AI의 진심이었던 기업입니다. 자체 언어 모델인 바르코를 발표하며 게임 개발 과정에 AI를 접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죠.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NC소프트의 탈락은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게임 회사라는 정체성과 기술 기업이라는 비전 사이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NC소프트는 그동안 게임 내 캐릭터들의 움직임이나 대화를 만드는데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평가는 범용적인 국가대표 AI, 즉 어떤 산업에서도 쓰일 수 있는 강력한 기초 모델을 원했거든요. NC소프트가 가진 기술적 지향점이 정부가 요구한 국가적 안보와 범용 기술이라는 기준과 결이 달랐던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게임 업계는 AI를 통해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무한한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이번 평가에서 탈락하며 주가가 1.41% 하락한 건 투자자들이 NC의 미래 성장 동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게임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게임을 만드는 원천 기술인 AI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 탈락으로 그 기술적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모든 기회는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반전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비어 있는 국가대표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패자 부활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네이버와 NC소프트에게는 자존심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자 벼랑 끝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패자 부활전의 핵심은 역시 독자성 논란을 어떻게 잠재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이버는 알리바바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자신들이 바닥부터 설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할 거예요. 기존에 문제가 됐던 모듈을 자체 기술로 교체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쌓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겁니다. NC소프트 역시 게임용 AI를 넘어 국가대표로 손색 없는 범용지능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 한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이 잔혹한 재대결에서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AI 산업의 가장 아픈 구석이자 동시에 희망의 증거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느꼈던 그 막연한 공포와 배신감을 기억하시나요? 네이버와 NC소프트라는 거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대한민국 AI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이번 사태는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정부가 독자성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남의 나라 기술을 우리 것인 양 믿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술적 종속이라는 덫에 걸려 국가 안보와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통째로 뺏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의 탈락은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 생태계가 스스로 내린 예방주사였던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주가창의 파란색과 빨간색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초보 투자자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진짜 프롬 스크래치, 즉 바닥부터 피땀 흘려 자신들의 엔진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남의 결과물을 빌려와 화장만 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현미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LG가 왜 90점이 넘는 고득점을 받았는지,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어떻게 대기업을 이겼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지식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 기술 패권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입니다. 가짜 혁신의 향연에 속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기술에 투자하며 대한민국 AI 주권을 함께 지켜나가는 파수꾼이 된 거예요. 기술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지름길을 택한 기업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게 되어 있고 전공법으로 묵묵히 길을 걷는 기업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오늘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열릴 패자 부활전을 지켜보며 네이버와 NC소프트가 어떤 반전을 준비해 오는지 함께 감시하고 응원해 봅시다. 그들이 독자성 논란을 씻어내고 진짜 국가대표의 자격을 증명한다면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 AI는 진정한 성숙기에 접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지능과 안목을 믿으세요.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방대한 정보들이 여러분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